안녕하세요. 기계설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에 대한 강의 내용을 진행할 강사 오창우입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퍼기어, 축, 커플링에 대한 설계를 완료 후에 3D 조립 등각도, 3D 분해 등각도를 시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D 조립 등각도와 분해 등각도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2D 도면에 대한 유형도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퍼기어를 시연을 통해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설계보다는 버텀업 방식의 설계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새 파트를 열어서 별도의 파트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로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정면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정면도를 선택하여 기어는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어에 대한 피치원 지름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어 피치원의 지름은 기어 공식에 의해서 모듈 곱하기 이수로 계산하여 피치원 지름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모듈이 2이고 이수가 34개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4를 선택을 하여 68파이짜리 피치원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피치원을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피치원을 이용을 해서 이 끝 원에 대한 원 형상을 돌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모드로 들어가서 피치원에 대해서 이 끝 원은 역시 기어 공식에 의해서 1.25 곱하기 모듈 값으로 계산을 하여 안쪽 방향으로 생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서 (1.25) 곱하기 모듈 값을 결정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이 형상을 돌출을 통해서 도면에 의해 깊이는 17mm를 중간 평면으로 돌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기어의 이빨 부분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면도로 스케치 평면을 결정한 후에 이번에는 이 끝 원을 설계를 하는데 역시 기어 공식에 의해서 피치원 68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모듈 값을 옵셋 시키면 되겠습니다. 옵셋을 통해서
이 모듈 값이 2이기 때문에 이만큼 바깥쪽으로 옵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을 그려서 기어 이빨을 설계하기 위해서 각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역시 각도의 계산은 360도 나누기 이수 나누기 4를 통해서 기어 이수를 만드는 계산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P치원과 각도를 만든 선에 교점을 하나 생성을 하여 P치원과 일치구속을 주겠습니다. 중간점 섬을 이용해서 수직선을 그은 후에 중심선으로 바꿔준 후에 역시 옵셋을 통해서 기준으로 해서 0.41 곱하기 모듈 값을 오른쪽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라인이 필요한데요. 옵셋을 통해서 이번에는 0.2 곱하기 모듈 값을 적용해서 바깥쪽으로 선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점을 찾아서 원호를 그려야 하는데요. 교차점을 쉽게 찾기 위해서 선을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한 후 역시 보조선으로 바꿔준 후에 3점호를 선택하여 두 점의 꼭지점을 잇는 원혼을 그린 후에 중심 포인트와 원호를 일치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중심선 기준으로 방금 그린 원호를 대칭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를 선택을 하고요. 대칭 기준은 전체의 중심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어의 이빨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돌출을 통해서 영역으로 이끝원을 다시 한번 중심선으로 해제를 하고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평면 기준으로 역시 17mm를 돌출하겠습니다. 자, 기본 챔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수가 34개이기 때문에 보스 돌출과 못따기를 선택한 후에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34개를 생성하여 기본적인 기어의 형태를 완성하겠습니다. 등각비로 방향을 결정한 후에 안쪽에 보스 형상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단면을 선택한 후에 보스 형상인 30파이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돌출을 통해서 길이는 10mm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인 축이 조립되기 때문에 키홈을 포함한 축의 조립 부위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름은 12파이가 되겠고요. 키 홈 자리를 추가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에 축이 조립되는 부분과 병행해서 축과 키홈 자리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파이를 적용을 했습니다. 12파이를 적용한 후에 키홈 자리를 추가적으로 그리면 키의 폭은 4mm가 되겠고요. 중심과 키홈 자리의 중심선은 수직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길이에 대한 측정은 13.8mm를 규격집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입력을 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도출 컷을 통해서 전체적인 축과 키홈 자리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컷을 하게 되면 키가 조립될 수 있는 부분과 축이 동시에 조립될 수 있는 부분까지 관통을 통해서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살 빼기 부분에 대한 형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 빼기 형상은 안쪽과 바깥쪽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쪽은 살 빼기 형상이 50파이와 30파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파이와 30파이를 두 개의 선을 선택한 후에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0파이, 두 번째는 30파이를 입력을 해서 설계를 하고 돌출 컷을 통해서 4mm를 돌출 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같은 형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단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잡은 후에 역시 50파이와 30파이 두 개의 원을 스케치해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돌출 컷을 통해서 4mm 추가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살 빼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필렛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 필렛 3화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과 안쪽 4곳이 되겠죠. 등각뷰로 형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통해서 역시 같은 디렉토리에 3번 스퍼 기어라고 입력을 한 후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퍼 기어의 모델링을 완성한 후에는 W 가공면에 대한 색상 표현을 별도로 추가하겠습니다. W 가공면은 살 빼기 형상의 부분을 W 가공면으로 결정을 하여 역시 선택 후에 탄젠트한 면, 접하는 면을 선택한 후에 양쪽에 있겠죠. 두 군데를 선택한 후에 색상 표현을 기존과 동일한 유사한 색깔로 색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등각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모델링 설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해야 할 부품은 4번 축으로서 형상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축 부품을 설계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부품 삽입 새 파트 역시 외부 파일로 저장을 눌러 축이라는 이름으로 어셈블리와 동일하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편집 단계에 들어가서 축에 대한 도면을 확인을 한 후에 스케치 평면을 정면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축이 조립하게 되겠죠. 확인 후에 우측면을 통해서 본격적인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부분에 (20바이짜리) 원을 그리고 돌출을 통해서 중간 평면으로 18mm를 돌출시키겠습니다. 자, 축의 부품은 좌우측 동시에 돌출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좌측 형상부터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단면을 선택한 후에 베어링이 조립되는 치수가 17파이이기 때문에 17파이를 스케치한 후 길이는 30mm를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끝단면을 이용해서
스케치 평면을 잡은 후에 12파이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출되는 길이는 12mm로 돌출이를 시키겠습니다. 12mm를 입력을 한 후 실행을 시키면 그림처럼 모델링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우측 형상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측 끝단면을 선택한 후에 스케치 평면으로 선택을 하고, 역시 베어링이 조립되는 지름이 17파이이기 때문에 17파이로 치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돌출을 이용해서 길이는 34mm를 설계하겠습니다. 형상을 확인 후에 역시 끝단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통해서 이번에는 역시 12파이짜리 원을 그린 후에 돌출을 통해서 28mm를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확인했으면 끝단부에 대한 모서리 부분을 챔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일시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곳과 앞에 부분, 그 다음에 가장 끝 부분 챔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없이 챔퍼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오일실이 조립되는 끝단 둥글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규격집에 의해서 치수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정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잡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오일실에 조립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둥글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둥글기를 주기 위해서 규격에 의해서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 후에 회전 컷을 하기 위해서 중심선을 별도로 생성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이곳까지 끝점의 지름은 전체적인 지름은 14.9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4.9를 15로 잡고 7.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30도를 부여하고 반대편에도 역시 같은 크기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삼각형 형태로 그린 후에 역시 치수는 7.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 역시 30도를 부여하겠습니다. 자, 필렛을 이용해서 앞쪽은 1R을 줄 거고요. 두 곳이 되겠죠.
두 곳을 선택한 후에 1R을 적용하고 또 다른 모서리는 2R을 적용하겠습니다. 이건 설계자의 의도대로 치수는 규격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졌으면 중간 평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키홈 자리를 설계하겠습니다. 키홈은 좌측에는 위쪽에 사각형 형태로 스케치를 한 후 끝단면에서 길이가 2mm가 있는 곳에 키홈이 생성이 되겠고요. 키홈의 전체적인 길이는 8mm가 되겠습니다. 깊이는 규격에 의해서 2.5mm의 깊이를 설계하면 되겠습니다. 돌출 컷을 이용해서 중간 평면으로 폭이 규격집을 확인한 후 4mm로 입력을 하여 돌출 컷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끝에 모서리를 풀 라운드로 필렛 처리하기 위해서 필렛을 선택한 후 4군데의 모서리를 풀 라운드 2R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키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면도로 선택을 한 후에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도면을 확인하여 끝단에서 5mm 위치에 있고 전체적인 폭은 20mm가 되며 깊이는 역시 2.5mm가 되겠습니다. 형상이 완성되었으면 돌출 컷을 통해서 역시 중간 평면을 이용해서 4mm를 돌출 컷을 하고 바닥에 코너 처리 역시 필렛을 통해서 풀 라운드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모델링을 완성하게 되는데 역시 색상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색상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별도로 W 가공면이 없기 때문에 이 바디 자체를 전체적인 색상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해서 바디를 선택한 후에 노란색으로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를 빠져나가면 전체적인 모델링을 확인한 후에 이상 없는지 확인했으면 축에 대한 모델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마지막 부품 커플링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먼저 형상을 그림처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품 5번 커플링은
조립도 좌측에 있는 축의 끝부분에 조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을 확인 후에 스케치 평면을 이곳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부품 삽입 세 파트를 통해서 파트를 생성 후에 역시 파트 외부 파일에 저장하기 위해서 5번 커플링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커플링으로 입력한 후에 동일한 어셈블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역시 파트 편집 단계로 들어가 스케치 평면을 기존에 설명하였던 안쪽 면을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평면을 결정한 후에 최초의 지름은 30파이로 설계하겠습니다. 30파이로 치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커플링은 구배가 져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기준 평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처음에 생성한 면과 15mm가 차이가 나게끔 스케치 평면을 만들어 준 곳에서 스케치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은 42파이로 설계하겠습니다. 정면도로 위치를 바꾼 후에 15mm가 떨어진 두 개의 원형 단면을 생성된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프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끝 단면을 유사한 방향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커넥터를 끝단 쪽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직선 형태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형태의 커플링을 완성하였으면 계속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단면을 이용해서 스케치 평면으로 들어간 후에 이번에는 60파이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을 통해서 (6mm를)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끝단면에 스케치 평면을 잡은 후에 이번에는 42파이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을 통해서 도면에 나와 있는 2mm를 돌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외형이 완성되었으면 살빼기 형상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빼기 형상은 끝단면을 이용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끝단면을 선택한 후에
원을 33파이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파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케치를 빠져나간 후에 다시 한번 9배 가진 살 빼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기준 참조면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참조면은 끝단면에서 반대 방향으로 10mm를 띄운 상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면을 기본 스케치 평면으로 활용하여 27파이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파이를) 입력한 후에 스케치를 빠져나가면 좀 전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원형 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로프트 컷을 이용해서 두 개의 쌀빼기 형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를 이용해서 끝단면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살빼기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키 홈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과 키 부분이 조립될 수 있는 형상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끝단면에 스케치 평면을 잡은 후에 키 홈의 규격이 12파이이기 때문에 12파이를 스케치한 후 축과 동일하게 사각형 단면을 그리고 나서 중심과 원점과 수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 홈의 길이는 역시 4mm가 적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길이는 역시 동일하게 13.8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으면 돌출 컷을 이용해서 영역으로 결정한 후 각각의 영역을 선택을 하여 돌출 컷을 관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한 바디만 이렇게 키와 축이 조립되는 부분을 형상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모서리 부분에 대한 필렛 처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렛 기본적인 3R을 적용하겠습니다. 형상을 확인 후에 필렛 주꽃 가장 안쪽 모서리와 그 다음 모서리 다음에 안쪽 모서리 세 군데를 필렛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형상을 확인한 후 기본적인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으면 W 가공면에 대한
색상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 가공면은 일단 커플링은 기계 가공으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관면은 전체적인 W 가공면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선택한 후에 탄제체 선택을 하고 이 안쪽 부분은 축과 조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쪽 면만 제외하고 바깥의 부분만 색상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W면 파란색 계열로 색상을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 부분 역시 W 가공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렛을 부여하여 기본 필렛은 3화를 역시 적용하겠습니다. 안쪽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탄젠트 선택을 하여 색상을 역시 파란색 계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립할 수 있는 부분이 최외곽에 있기 때문에 조립 챔퍼를 부여하도록 하고 뒤쪽 모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기본 일시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기계 부품과 연결을 하는 게 커플링이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 있는 핀 구멍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핀 구멍은 끝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스케치한 후 중심점과 구멍과의 지름은 25mm로 결정을 하고 구속은 역시 중심과 수직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지름의 크기는 5파이로 결정을 하여 돌출 컷을 통해서 관통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구멍이 나게 되겠는데요. 연결을 하기 위해서 등 간격으로 4곳을 배치하겠습니다. 배치는 앞서 사용했던 패턴 기능을 이용하여 컷 돌출 형상을 확인하고 역시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파라미터 값을 원의 엣지를 선택한 후에 등 간격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군데를 결정을 해서 확인을 눌러 4군데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변환 과정에서 색상이 깨지게 되면 다시 선택을 하여 우클릭을 통해서 색상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 완성이 됐으면 형상을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 파트 모델링을 빠져나가서 전체 모델링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링 어셈블리에는 현재 지금 4개의 부품만 존재하죠. 자, 스퍼 기어는 버텀업 방식의 설계로 별도로 파트로 만들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셈블리 파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따로 불러내어 어셈블리 파일에 조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버텀업 방식으로 기어는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삽입에 부품 삽입을 눌러서 스퍼 기어를 선택을 하여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여 위치를 고정시키겠습니다. 스퍼 기어는 축의 안쪽 끝단면에 조립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조립을 하겠는데요. 축과 기어의 조립 부분의 원통 부위는 동심 관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동심 관계로 메이트를 시키겠습니다. 메이트를 시키겠고요. 그 다음에는 일치 구속 단계를 주겠습니다. 이면과 안쪽 면을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키가 직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키홈은 별도의 수평면과 평행 관계를 이루도록 하면 기본적인 모델링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3D 모델링을 통한 수정사항을 적용해서 모든 부품의 모델링을 완성하였습니다. 평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부 평가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필수 및 선택 능력 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외부 평가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1차 필기시험과 2차 작업형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 30문항과 주관식 10문항으로 이루어진 40문항을 1시간 30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객관식은 사지태기형, 진위형, 연결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관식은 단답형과 계산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점은 100점 기준으로 40%가 적용됩니다. 2차 작업형 시험 내용은 2D 도면 작성과 3D 모델링을 통한 기계 요소 설계, 기계 요소 부품 재질 선정 및 제작성 검토, 설계 변경 요구에 따른 도면 분석 및 수정 능력, 3D 모델링을 통한 설계 검증 능력, 대상물 측정을 통한 기본 측정기 사용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어진 조립 도면과 제시되는 수정사항을 투상을 통해 3D 분해 등각도, 3D 조립 등각도, 2D 부품도를 5시간 내에 A2 용지로 작성하여 A3 용지로 수험생이 직접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5개 부품의 모델링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D 모델링을 완성한 것을 3D 조립 등각도, 3D 분해 등각도로 작성하는 방법을 시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